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조금 테크니컬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제 이름은 신기정이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와 AI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그래프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어카운트들이 그래프의 노드가 되고 두 어카운트 사이에 이제 친구 관계가 있으면 두 노드가 엣지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메일 네트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런 구매 내역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당연히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고요. 웹페이지들이 어떻게 서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지 그것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어떤 아티클에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생활에 존재하는 그래프들 중에 상당히 이제 크기가 큰 그래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페이스북은 이제 20억 명 이상의 액티브한 유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도 이제 6억 명 이상의 이제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도 이제 상당히 큰 숫자들인데, 사실 이 숫자들은 노드 숫자고요. 저희가 엣지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엣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수는 6억 명이지만 이제 그 사용자들 간의 이런 커넥션의 수는 이제 200억 개입니다. 거의 30배가 커졌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도 이제 저희가 엣지 개수를 고려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이스트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고리즘 시간에 많은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은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 사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데이터의 전체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혹은 이제 다른 말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예제의 데이터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는 이제 대용량 그래프들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그래프 프로세싱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의 약간 단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모든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이런 시스템 위에 이런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가정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 모델로 표현되지 않는 그래프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로 표현이 된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떤 고속의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알고리즘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1년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걸 매번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뚜루풋은 좋은데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안 좋기 때문에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플하고 어떤 편리한 솔루션이 있다면 그 솔루션은 그래프를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용량의 그래프를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압축을 할 수 있고 더 좋게 저희가 이런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이런 압축된 데이터에서 그런 별다른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다양한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이제 라지 그래프 이런 대용량 그래프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조금 이상적인 목표에 가깝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한 걸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발표한 최신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제목은 이제 SWAG, Lossless and Lossy Summarization of Web Scale Graphs고요. 이제 올해 WWW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lossless, 무손실 요약,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래프 압축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이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압축 방법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축 방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인풋 그래프가 있고요. 보시면 A랑 B랑 이제 연결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랑 B를 이제 하나의 노드로 이제 하나의 슈퍼 노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하나의 슈퍼 노드로 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인풋 그래프를 보시면 A랑 B가 이제 동시에 C랑 E랑 연결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지된 그래프 노드가 이제 동시에 C랑 E랑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이 D인데 D는 A랑은 연결이 안 돼 있고 B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은 하되 이런 어떤 익셉션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 익셉션이 하는 말이 연결은 돼 있지만 실제로 A와 D는 연결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정보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저희가 노드 CDE를 하나의 슈퍼 노드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슈퍼 노드는 이렇게 셀프 룹이 있는데요. 이 셀프 룹의 의미는 CDE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시면 C하고 E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익셉션을 저장을 하고요. 그 보면 이 D, G 사이에 연결이 추가로 있죠. 그래서 D랑 G는 추가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럼 파지티브 익셉션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F와 G도 하나의 슈퍼 노드로 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풋 그래프는 엣지가 9개 있는데 저희가 압축을 한 결과 그래프는 하나, 둘, 셋 하고 익셉션 셋 총 6개의 엣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노드를 합치면서 압축을 하는 방법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포멀하게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이제 인풋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슈퍼 노드로 구성된 서머리 그래프 그리고 이제 파지티브 익셉션들로 구성된 파지티브 레지듀얼 그래프, 네거티브 익셉션들로 구성된 네거티브 레지듀얼 그래프를 찾는 거고요. 이제 저희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이 아웃풋에서의 엣지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저장하는데 드는 이제 용량이 엣지 개수에 이제 러플리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 엣지 개수를 미니마이즈 하게끔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압축 방법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압축 방법이 무손실 압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압축된 결과가 있으면은 이걸로부터 오리지널 인풋 그래프를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다양한 그래프 컴프레션 방법들이 있는데 왜 저희가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에 집중을 했냐면요. 저희가 이런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이 아웃풋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네이버 큐리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큐리라는 게 어떤 시드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시드 노드들의 이웃들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배운 다양한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반복해서 이 네이버 큐리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네이버 큐리가 굉장히 빨리 수행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그래프 알고리즘도 굉장히 빠르게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로시 컴프레션, 손실 압축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저희가 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압축 방법을 다양한 다른 그래프 압축 방법이랑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의 아웃풋이 3개의 그래프입니다. 또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 그래프들을 또 다른 그래프 컴프레션 알고리즘들로 추가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그래프 압축 알고리즘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압축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알고리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에 좀 문제가 있다면 이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수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엣지의 수가 한 100만 개쯤 있는 그래프에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엣지 100만 개면은 뭐 한 몇 메가바이트 정도거든요. 요새 저희가 램 뭐 기가바이트 이상 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뭐 메가바이트 단위의 그래프를 더 압축해서 뭐 얼마나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장성이 좋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알고리즘들은 대신 조금 압축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알고리즘들이 겪는 이런 단점이 있다면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인풋 그래프가 메모리에 핏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압축이 어느 경우에 더 유용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압축을 하는 한 가지 큰 모티베이션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큰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건데, 압축하는 것 자체가 메인 메모리에 그래프가 핏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조금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스웨그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저희 스웨그라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클 때도, 혹은 이제 싱글 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압축률 측면에서도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이랑 비등하거나 다른 방법들보다 더 좋은 압축률을 보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웨그라는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했고요. 저희 알고리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메모리 효율적이라서요. 다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큰 데이터들도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케일러블하다는 건 데이터가 이제 크기가 10배 증가하면 저희도 수행 속도가 10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수행 속도가 증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은 압축 방법의 핵심은 사실 노드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 뭘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한 노드들의 셋을 찾아서 그 유사한 노드들을 하나의 슈퍼노드로 머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드 클러스터링이 핵심인데요. 이제 기존 연구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했을 때 압축률이 만족스럽게 나온다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 대용량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디 알고리즘 자체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왜 느린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노드 2개를 골라서 이제 2개를 합쳤을 때 가장 압축률이 좋아지는 노드 2개를 고르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해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노드의 개수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페어의 개수가 노드의 스퀘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n이 뭐 밀리언만 되더라도 밀리언 스퀘어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페어의 수를 줄여야 되는데요. 페어의 수를 줄이되 저희가 압축률의 손실이 없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사한 노드들의 페어들은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페어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이걸 노드 클러스터링을 2스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은 굉장히 코arse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룹핑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빠르지만 케어리스한 알고리즘을 써서 노드들을 대충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파인 클러스터링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모든 노드들의 페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 그룹, 같은 그룹에 속한 노드들의 페어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든 노드 페어의 개수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각 그룹이 충분히 작다 하면은 이제 그룹 내 같은 그룹에 속한 노드들 간의 페어의 수가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스텝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코arse 클러스터링 메소드가 굉장히 노이지하고 랜덤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더 좋은 압축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알고리즘의 디테일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서머리 그래프랑 레지듀얼 그래프가 있는데 서머리 그래프의 노드들을 이제 슈퍼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aving이라는 이제 텀을 쓰는데 이 saving은 여기 이제 이런 수식으로 주어지는데 이제 이 분자 부분은 슈퍼노드 A랑 슈퍼노드의 B를 합쳤을 때 인코딩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노드 A와 B를 합치지 않았을 때 인코딩 코스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saving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A랑 B를 합쳤을 때 얼마나 좋은 압축률을 보이는지 그 비율을 계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인풋 그래프를 봤고요. 이 인풋 그래프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을 정도,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풋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횟수를 인풋으로 받고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를 아웃풋으로 냅니다. 첫 번째 이니셜라이징 스텝에서는 저희가 인풋 그래프 자체를 서머리 그래프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딩 스텝에서는 이제 코arse 클러스터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프 노드를 이제 그런 유사성을 기반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뭐 아무 이제 노드 클러스터링 메소드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민 해싱이라는 이제 노드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out of core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프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도 이제 이 알고리즘을 써서 콜스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머징 스텝이어서 이 각 그룹 내에서 이제 유사도가 높은 노드들을 greedy하게 찾아서 하나의 슈퍼 노드로 합쳐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스텝을 마친 후에 이제 서머리 그래프랑 레지듀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스텝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국 이제 앞에 예제에서 보여줬던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스텝이 반복되는 거긴 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머징 스텝에서 어떻게 greedy하게 작동을 하냐면 이제 greedy하게 페어를 골라서 머지를 하는데 그 머지를 할 때 그 세이빙되는 인코딩 코스트가 이 threshold 세타보다 클 때 이제 그 페어를 머지를 하고요. 이 threshold 세타보다 작을 때는 이제 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타를 이제 이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타 값을 감소를 시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이터레이션 초반에서는 아직 몇 번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다른 클러스터에 더 시밀러한 노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스플로어에 초점을 두고 정말 이 두 노드가 정말 시밀러리티가 높을 때만 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고 클러스터링을 반복할수록 더 많은 노드들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세이빙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노드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사실 이런 decreasing threshold를 쓰는 게 컴프레션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정된 threshold를 썼을 때보다 30% 정도 더 좋은 컴프레션 레이쇼를 얻는데 꼭 필수적인 스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스텝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스텝에서는 저희가 앞서 이제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를 서머라이제이션의 결과로 얻었고요. 이거 각각이 어떤 그래프이기 때문에 any of the shape graph compression 알고리즘을 써서 이것들을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런 컴프레싱 스텝이 사용된 스웨그와 사용되지 않은 스웨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컴프레싱 스텝이 사용된 스웨그를 스웨그 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 알고리즘의 좋은 점은 이제 아주 쉽게 병렬 처리와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뭐 하둡이나 이런 데서 돌릴 수 있게끔 맵 리듀스 프로그래밍 모델에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맵과 셔플 스테이지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콜스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고요. 이 리듀스 스테이지에서 이제 파인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저희가 이 리듀스 스테이지에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이 그룹 내의 노드들만 고려해서 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는 전체 인풋 그래프가 저장될 필요가 없고 이제 이 그룹에 속하는 노드들과 그 노드들의 이웃들로 구성된 서브 그래프만 한 번에 메인 메모리에 이제 로드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없는 대용량 그래프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자연스럽게 패러렐라이제이션,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실험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3종류의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래프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알고리즘을 이제 기존의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했고 이제 자바와 하둡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의 이제 속도, 수행 속도 X축 그리고 압축률 Y축 이거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비슷한 압축률을 보이는 알고리즘들보다는 600배 이상 빠르고 비슷한 속도를 보이는 알고리즘들보다는 훨씬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370배에서 4500배 빠른 그런 수행 속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빠르고 압축률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그래프를 메인 메모리에 전체 그래프를 로드할 필요가 없이 일부 서브 그래프만 로드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메인 메모리에 저장돼야 되는 그래프의 크기와 전체 인풋 그래프의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작은 서브 그래프만 메모리에 로드해도 훨씬 큰 그래프를 이제 컴프레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 이피션트하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터레이션 수를 늘림에 따라서 압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 건데 이제 핵심은 한 20번쯤 반복을 하면 웬만큼 압축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크기를 키워가면서 수행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플라팅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아주 클리어한 리니어 스케일러빌리티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한 가장 큰 데이터는 이게 바로 링크드인 전체 데이터인데요. 이제 200억 개 엣지를 가진 데이터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머신 수를 늘리고 이제 한 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어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이는지 이제 플러팅을 한 건데요. 완벽히 리니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은 머신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코어를 사용할수록 수행 속도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어떤 이런 고확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스웨그 플러스라고 이제 스웨그와 다른 컴프레션 메소드를 컴바인한 메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그래프 컴프레션 알고리즘들의 이제 컴프레션 레이시오고요. 이게 저희 스웨그 플러스의 컴프레션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웹 그래프를 압축을 했을 때 링크당 0.7비트 정도의 높은 압축률을 보이면서 데이터를 압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죠. 하나의 링크를 표현하는데 0.1보다도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일관성 있게 1.2배에서 3.4배 추가적인 압축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웨그라는 알고리즘을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문제를 위해서 제안을 했고요. 굉장히 빠르면서 압축률도 높고 메모리 효율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해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한 지 채 3달도 되지 않은 신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만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 리치 데이터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위한 고확장성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응용되어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